자, 지금 여기 그린 것처럼 B가 바라보는 상태에서 A가 움직이는 것처럼, A와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과 달리 A의 관점에서 전체 상황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면, A는 내가 탄 우주선이 정제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서 빛은 나갑니다. P에서. 그래서 Q에 빛이 도착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서 A가 보기에는 나는 정제 있고 내가 보기에 바깥에 있는 B라는 관찰자가 지구와 함께 A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이것들이 0.8C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나는 정제 있고 이런 것들이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는 그림상에서는 여기서는 B 관찰자 기준으로 상황을 분석한 거고 여기서는 A 관찰자 기준으로 상황 분석을 한 거다라고 구분을 해야지 되겠어요. 어떤 관찰자가 서로 움직인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대성 이론 얘기할 때에는 A 관찰자 기준으로 B 관찰자 기준으로 전반적인 움직이는 물체, 정제한 물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를 따로따로 아예 새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기억, 전파의 속력이라고 그랬는데 전파,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빛의 속도는 내가 봐서 나에 대한 상대 속도 측정을 한다 그랬을 때 A가 보든 B가 보든 둘 다 C로 빛의 속력, 전파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빛은 그 파장에 따라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전파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전파들 역시 빛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속력은 누가 봐도 일정한 속력, 진공 중에서는 C로 보인다라고 합시다. 여기 문제에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공간 안에서 빛이 진행할 때 우리는 대충 저기는 진공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게 많이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지만 진공이라고 생각하면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은 누가 보더라도 일정한 속력 C로 진행하는 걸로 보인다. 광속불변의 원리, 그 상대 속도 측정을 했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 기억해서 적용하는 거 연습해봤고요. 니은 P에서 Q까지의 거리, P라는 빛이 발산된 지점에서 Q라는 빛이 도착할 지점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주선 전체 또는 우주선 안의 방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A가 내가 타고 있으면서 내가 보기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의 어느 방향의 길이 측정을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고유 길이 L0라는 길이로 측정이 됐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B가 보기에는 A 됐고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는 길이가 수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A가 측정한 거 고유 길이 그대로 측정이 될 것이다. B가 측정한 거 내가 보기에는 저게 정지했을 때보다 짧아져 보이는데 라고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A가 측정한 물리량이 B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할 거예요. 디귿 전파가 P와 Q 사이를 1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요거부터 볼까요? A가 보기에 P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Q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쭉 갔다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A가 TA라고 측정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출발부터 왕복해서 도착까지에 대해서 A가 보기에 갔다가 온 거, 가는 사건, 어딘가에 중간에 반사되는 거는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도착한 것 사이에 위치를 동일하게 측정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은 두 가지 출발과 도착을 동일한 지점에서 나타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한 지점에서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할 거라서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A가 측정한 것은
P, Q 사건 사이, P에서 Q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왕복 사건의 고유 시간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B가 보기에는 빛이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P는 한 여기쯤 왔을 때 빛은 여기 도착하고 빛이 반사돼서 또 가서 P에 다시 도착하는 건 여기쯤에서 일어난다. 빛 갔다가 와서 도착하는 건 여기쯤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빛의 출발과 도착이 서로 다른 지점입니다. 출발과 도착이 서로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B가 측정한 T, B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걸릴 시간이라는 것은 고유 시간보다 더 팽창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B가 측정한 거는 변형된, 팽창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TA보다 크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 팽창 개념이 약간 어려운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리할게요. 우리는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도 구분을 또 하긴 하는데 어떤 두 사건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A가 보기에는 요거하고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PQ라는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도 있긴 하지만 A가 보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차 이렇게 1초 정도 시간차를 두고 발생했다라고 그랬을 때 B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내가 보기에 내 눈앞에서 박수를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하는 게 내 기준에서는 니네들은 막 움직여. 그런데 내 기준에서는 내 눈앞에서 한 번 치고 1초 있다 한 번 또 치고 한 시간 간격 1초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1초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사람이 움직이면서 여기서 박수 한 번 치고 여기서 박수 한 번 또 쳤다라 그러면은 박수를 친 박수 사건, 손바닥이 부딪히는 사건이 여기에서 한 번, 저기에서 한 번 일어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나름의 시계로 시간 얼만큼 걸렸나 측정을 해보면 그게 TB라고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는데요 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은 측정을 하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대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령을 일단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 팽창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3번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던 문제기는 했는데 이런 요령이다 라는 거 한번 정리만 해놓고요. 여기에서 일단 민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민수가 보는 세계를 분석을 해봅니다. 자, 민수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주정거장을 향해서 각각의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수가 보기에는 나는 정제 있고요. 내가 특별히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구도 정제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보기에는 여기는 A라는 우주정거장이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고 민수가 또 보는 B라는 우주정거장도 정지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민수가 보는 지구 A, B는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우주공간 안에 두 개의 물체가 민수가 보기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지해 있는 물체들이라면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구에 이렇게 줄을 묶어 놓거나 기둥을 세워서 연결을 해놨다라고 그러면은
지구의 지형지물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철수와 영희가 A를 출발해서 B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철수가 탄 우주선은 0.7c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수가 보기에는 이제 움직이는 요 물체들, 철수나 영희가 탄 우주선은 원래 길이보다 짧아져 보일 겁니다. 10m였으면 8m, 7m 뭐 이런 식으로 짧아진 걸로 길이 수축 효과를 관측을 하게 될 건데, 그러는데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R이다.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민수가 측정할 때 철수보다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 그랬어요. 민수가 보기에 나보다는 철수나 영희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맞아요. 내가 볼 때 움직이는 것들은 시간은 느리게 간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민수가 보기에 나는 1초, 2초, 3초, 4초 시간 가는 것보다 철수 시간은 1초, 2초, 3초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근데 영희는 너는 시간 어떻게 가니? 네 시계 좀 보자. 그랬더니 영희 시계는 아주 느리게 갑니다. 1초, 2초, 이제 3초 하는 식으로 굉장히 느리게 가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해당 시계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을 때 영희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는 얘기는 영희의 움직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가 보기에는 쟤는 나보다 시간이 천천히 가네. 속도는 0.7c네. 민수가 보기에 영희의 시계는 더 느리게 가면 속력 자체는 움직이는 속력은 더 빠르다. 0.5c? 뭐 이 정도로. 0.5c가 아니라 0.8c, 0.9c 이런 식으로 더 빠르니까 시간은 더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가 보는 관찰 결과 몇 가지를 통해서 철수와 영희의 속력까지도 조금 측정을 해봤는데 A와 B, 민수에 대해서 우주정거장은 정제 있으며 영희가 또는 철수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0다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자체 길이는 L0였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이 어떻게 되나 물어봤는데 기억. 민수가 관측할 때 영희가 탄 우주선의 속력이 철수가 탄 우주선 속력보다 속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찾아봤고요. 그 우주선에 실려있는 시계가 천천히 간다, 시간이 천천히 간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시다. 고장난 시계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해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영희가 관측한 A, B 사이의 거리는 어쩌고 그랬는데 자, 요거 얘기하려면 상황을 잠깐 다시 봐야 되겠네요. 철수는 나는 스스로 정지해 있고 철수가 보기에 민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 민수가 살고 있는 지구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이것들이 어떤 속력으로? 이거는 교환이 됩니다. 민수가 보는 철수는 0.7c로 움직이니까 철수가 보는 민수도 왼쪽으로 0.7c로 움직여야지 돼요. 그리고 민수와 함께 같은 물체처럼 생각할 수 있는 우주정거장 A와 B가 철수가 보기에는 또 왼쪽으로 0.7c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보기에는 온 우주에 널려 있는 이런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고 볼 거예요. 다음 영희가 볼 때는 어떠냐? 철수가 보는 영희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영희가 보기에는 민수가 지구상에 있고 A와 B는 우주정거장은 민수와 동일시할 수 있는 물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럴 때 예를 들어 민수가 철수는 0.7c, 영희는 그거보다 더 빠른 0.9c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영희는
스스로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민수나 지구, 우주정거장 A와 B가 왼쪽으로 0.9c로 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이런 철수가 보는 A와 B 사이의 거리가 R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이러이러했을 때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R이라고 그랬는데 A와 B 사이의 거리라는 것에 대해서 A와 B가 이미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 철수가 측정한 거리가 R이기는 한데 그러면 A와 B가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민수가 보는 둘 사이의 거리 R 민수는 R보다 더 길 것이다. 내가 보기에 정지해 있는 물체 자체의 길이라든가 내가 볼 때 정지해 있다고 보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이런 게 고유 길이, 고유 거리예요. 그게 원래 길이로서 가장 긴 거리고 이런 것들이 물체가 움직인다. 어떤 물체 사이에 두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들은 움직이고 있을 때 관찰하면 더 짧아지는 걸로 길이 수축 효과가 나타난 것을 나는 측정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수가 보는 A, B 사이의 거리는 정지해 있는 물체 사이의 거리, 고유 길이, 고유 거리. 철수가 볼 때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더 짧아진 상태로 측정된 거리 R. 그러니까 고유 길이와 측정된 거리, 움직인다고 보고 수축, 측정된 거리 R 사이에는 이렇게 철수가 본 거리, 민수가 본 거리 이렇게 따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희도 뭔가 측정을 하겠죠. A와 B 사이의 거리. 요거 R 영희라고 하면은 요거는 당연히 영희가 보기에는 0.9c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까 움직이는 것은 더 거리가 짧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민수가 측정한 거리보다는 더 짧아져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짧아져 있다고 보더라도 철수가 보기에는 0.7c 정도로 움직이며 짧아진 거리 영희가 보기에는 0.9c로 움직이면서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짧아진 거리는 철수가 측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수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 내용이 어떻게 짧아지고 길어지고 더 짧아지고 누가 보기엔 어떻고 고유 길이 고유 거리는 어떻고 하는 것들이 매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문제를 제법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영희가 측정한 A, B 사이의 거리는 R, 철수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길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꾸로 된 설명이네요. 민수가 측정할 때 영희가 탄 우주선이 철수가 탄 우주선보다 기냐 짧냐 그랬는데 원래 고유 길이가 똑같은데 민수가 측정하기에는 나름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우주선 길이 수축된 결과 영희가 타고 있는 우주선 매우 빠르게 움직여서 많이 수축된 결과 민수가 보기에는 영희가 탄 우주선이 더 짧아지게 될 것이다. 더 많이 수축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자는 겁니다. 영희가 움직인다라고 표시를 한 것 자체로부터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상황은 철수와 민수 둘 사이에는 서로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철수와 민수가 본 영희의 움직임이 표현이 돼 있고 하나 더 그리자. 영희가 관찰자가 됐을 때에는 영희는 나는 정지해 있고 철수와 민수가 탄 우주선이 저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8c로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철수는 여기 민수는 여기 지들끼리 막 이렇게 손전등 가지고 장난하고 있네 뭐 이런 걸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개만 하면 되네요. 철수하고 민수는 하나의 관찰자처럼 생각해도 되는 한 덩어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영희에게는 이라고 영희가 관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상황이니까 요 상황에서 철수와 민수 서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Lm, 10m, 50m 뭐 이런 걸로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벌써 물어보고 싶은 게 나왔는데 철수와 민수라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기는 한데 둘 사이의 거리가 영희가 보기에 L로 나왔다는 얘기는 정지 있다고 보는 철수, 민수 서로 간에 측정한 거리보다는 이게 더 이미 수축된 거리이기 때문에 철수와 민수 사이의 거리를 철수와 민수 지들이 잰 요 거리는 L보다 더 클 거다. 요건 10m로 나왔는데 이건 12m, 15m 나오든지 요거 50m 나왔는데 이거는 60m, 70m 나왔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요거 일단 그렇고요. 어디 갔냐? 디귿. 민수에게는 철수가 L보다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측정된다. 야, 니네 10m 떨어져 있구나. 민수. 나한테서 15m 떨어진 데 있는데 민수. 철수 저 녀석 이쪽으로 15m 떨어진 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더 먼 거리 떨어져 있는 걸로 느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철수와 민수가 빛을 서로를 향해서 쐈는데 일단 이것도 0이 무시하고 철수와 민수가 L'만큼 떨어져 있다면 둘이 서로를 향해서 비춘 빛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C라는 속도로 빛은 갈 거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C라는 속도로 갈 건데 도착이 동시였다라고 하는 거는 얘들 지네가 보기에 정제 있어요. 빛이 이렇게 가서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제 같은 거리 갈 건데 도착이 동시였다는 얘기는 출발이 동시였다라는 얘기죠. 철수와 민수는 서로를 향해서 자기들 나름 동시에 손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빛을 출발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기억 먼저 보고 넘어가자. 영희에게는 철수가 비친 빛의 속력이 민수가 비춘 빛의 속력과 같게 측정되냐? 빛 얘기하면 하는데 속도 얘기할 때에는 누가 본 어떤 빛의 속도가 어떻게 나타난다. 다 됐고 C라고 그냥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빛의 속력 똑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됩니다. 니은 철수에게는 민수가 빛을 자신보다 나중에 비춘 것으로 측정이 되냐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얘기를 잘못했네. 다시 여기죠. 영희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빛을 막 쏘면서 서로를 향해서 쏘면서 놀고 있네 라고 하는데 그 빛은 철수가 쏜 게 민수에게 민수가 쏜 게 철수에게도 도착을 할 텐데 영희가 보는 일단 빛이 출발한 다음에 민수를 향해 가는 속력도 C 민수에서 쏜 빛이 철수를 향해 가는 속력도 C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영희가 보기에는 철수가 쏜 빛이 민수에게 도착할 때까지는 요렇게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철수는 일단 빛을 쐈는데 영희가 보기에는 민수가 요렇게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걸 따라가서 저기서 충돌이 나야 돼요. 저기 가서 둘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수가 빛을 쐈다면 그게 철수에게 도착하려고 했더니 영희가 보기에는 민수가 쏜 빛이 출발한 지점으로부터 철수가 지금 있는 지점 L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빛이 다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빛이 가는데 철수가 0.8C로 마중 나오면서 여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작 여기서 쏜 빛은 C라는 속도로 요만큼만 가면 돼. 그래서 영희가 보기에 철수가 쏜 빛은 민수와 만나러 멀리 따라잡아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C라는 속도로
민수가 쏜 빛이 철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그 빛 자체는 요만큼만 가면 된다. 그렇다는 것은 영희가 보기에 철수가 쏜 빛이 민수까지 가는 데는 민수하고 만나는 데는 오래 걸리고 민수가 쏜 빛이 철수하고 만나는 데는 금방이면 짧은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요 도착과 요 도착이 동시라고 영희는 지금 봤다고 문제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역산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금방 있다가 도착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오랜 시간 후에 도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사건 끼리가 동시라면 오래 걸릴 녀석이 먼저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거죠. 철수가 이 손전등을 켠 게 민수가 손전등을 켠 거보다 더 먼저였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됐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는 지금 영희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영희가 보기에는 철수가 빛을 먼저 쏘고 민수는 빛을 나중에 쐈었어야 이 도착이 동시다라고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영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요걸로 지금 문제 말을 재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다시 니은 보면은 철수에게는 민수가 자신보다 빛을 나중에 출발시킨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철수가 그 관찰자가 되면서 니은에서 서술하고 있죠. 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철수가 보기에는 이렇게 봐줍니다. 내가 빛을 쏘는데 너도 빛을 쏠 건데 빛이 나한테도 오고 내게 너한테도 가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서로 빛을 쏘고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러는데 철수가 쏜 빛이 민수한테 도달할 때까지는 철수가 측정하기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t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치자. 철수가 보기에는 민수가 빛을 쏴서 철수에게 도착하는 데는 t'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치자. 그랬을 때 철수가 보기에는 빛이 날아가고 하는데 걸린 t하고 t'이 뭐가 더 커요? 어떤 게 더 커요? 철수가 보기에는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나름의 시간들은 빛이 이렇게 여행하는데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 t하고 t'은 뭐가 더 커요? 똑같습니다. 아니 철수가 볼 때는 이 빛이 날아갈 거리는 여기 가만히 있는 애한테 그냥 이만큼 가면 되고 L'만큼 저기서 만약에 쐈다면 그 빛이 나한테 오는데도 그 빛은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냥 C라는 속력으로 L'만큼만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끼리는 똑같아요. 이거끼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끼리는 똑같다고 그럴 때 자, 이 빛의 민수에게 도달과 이 빛의 철수에게 도달이라는 각각의 사건은 어떤 게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게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자,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이건 영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영희는 철수가 쏜 빛이 출발한다. 그래서 민수한테 도달한다. 민수가 쏜 빛이 철수한테 도달한다. 어쨌든 그 도달이라는 사건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영희가 보기에 그 민수에게의 도달, 철수에게의 도달 이게 레이저 총이었다면 총에 레이저를 쏘는 총에 맞은 사건이 요게 동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희한테는 이 도달과 도달이 동시에요. 도달 이건 동시에요.
철수에게도 내가 쏜 빛이 민수에게 도달, 민수가 쏜 빛이 나에게 도달, 도달 두 사건이 동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닙니다. 영희가 보기에는 여기서 쏜 빛은 여기서 철수와 만났고 민수와 빛의 만남은 여기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영희가 보기에 이쪽 사건, 저쪽 사건이 동시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철수가 보기에는 이런 빛이 나하고 만나는, 빛이 민수와 만나는 사건이 동시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면 동시가 아니라면 뭐가 먼저일까? 라고 그랬을 때 생각하기가 복잡하지만 이렇게 갑니다. 영희가 동시라고 본 사건에 대해서 그런 관찰자 영희에 대해서 철수는 그런 영희가 왼쪽으로 운동하면서 관측한 두 사건의 선후 관계를 따질 때 철수가 보기에 어떤 관측을, 동시사건 관측을 한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 뒤쪽 사건이 먼저다라고 철수라든지 지금은 민수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수가 보기에는 영희가 움직이는 방향 뒤쪽에서 나타난 사건, 그러니까 철수가 보기에는 빛과 민수와의 만남이 먼저고요. 이게 먼저고요. 빛과 철수와의 만남은 나중이 돼요. 이거는 나중이다. 특정 관찰자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봤다 그럴 때 그 관찰자가 움직인다고 보이는 관측자는 해당 사건이 그 사람 운동 방향 뒤쪽 사건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철수가 보기에는 빛이 얘하고 만나는 게 먼저고 조금 있다가 철수와 만난다라고 그랬는데 얘기한 것처럼 철수가 보기에는 내가 쏜 빛이 민수한테 갈 때까지 민수가 쏜 빛이 나한테 올 때까지 걸릴 시간은 같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빛을 쏘는 행위, 출발도 내가 쏜 게 먼저, 그러니까 여기 도착이 먼저, 얘가 쏜 게 나중에, 그러니까 도착도 나중에 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는 철수가 빛을 보내는 것이 민수가 빛을 보내오는 것보다 더 먼저였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철수에게는 민수가 빛을 자신에게 나중에 비춘 것으로 측정이 된다,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5번의 니은 관련한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설명입니다. 이게 아마 내가 이해가 된다라는 느낌 자체가 들기 되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특수상대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능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특수상대성이론 받고 동시성이 시간 팽창이 뭐니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네 요렇게 느끼는 것도 맞는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 많이 풀어온 다음에 풀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래도 못 풀어요. 훨씬 문제 많이 풀어보고 정말 난 이거 그냥 뭐 어디 취직하고 대학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리 강사해가지고 난 가르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쯤 돼야 이것도 요거는 꽤 까다로운 문제인데 나는 이제 풀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자, 6번 그림은 생략했고요. 중수소와 삼중수소, 원래 수소라 그러면은 양성자 하나를 원자 핵으로 가지면서 주변에 전자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 전자 하나 가지긴 하는데 이 전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별로 지금은 핵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고요. 이게 원래 수소인데, 일반적인 수소인데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껴있는 거, 요거를 중수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를 2개 달고 있어서 양성자는 하나인데 전체 질량수가 1, 2, 3인 거, 요거를 삼중수소라고 하죠. 요거를 수소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요거를 D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요거를 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블, 트리플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 다 수소를 표기하는 방식인데 특히 요거를 DT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과학적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맞는 거 얘기해 보자 그랬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수소라는 질량수 2, 3, 양성자 하나짜리 작은 원자가 질량수 4짜리 양성자 2개짜리 헬륨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핵융합 과정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핵융합 과정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 A는 뭐냐라 그랬는데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일단은 그대로 결합을 할 거기 때문에 합쳐지고 나서는 양성자 2개, 중성자 3개인 헬륨 5로 돼야 될 줄 알았는데 헬륨 2개만 붙어 있어서 질량 4짜리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 안에 헬륨이 이렇게 중성자 3개를 품고 있는 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성자는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자. 그래서 요 A라고 표시한 반응 생성물질에서는 요거는 중성자였다, 뉴트론이었다 라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양성자 2개 여기 있음, 중성자 2개 여기 있고 해서 중성자 나머지 하나가 여기 가서 전체 입자들의 개수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에너지 추가로 뭐가 나왔다, 에너지 이렇게 나온 것은 결합 과정에서 또는 원래 있었던 상황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질량 효과를 내던 어떤 양이 사라지면서 이제 순수 열과 빛 에너지 형태로 변환됐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죠. 질량 수는 보존되지만 질량 감소, 질량은 아주 미세한 질량은 결손이 있었다. 줄어든 만큼이란 뜻에서 질량 앞에 델타 M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그 질량 줄어든 효과만큼이 E는 그 질량 곱하기 C 제곱하는 식으로 에너지로 방출될 거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질량 결손 과정에서의 에너지 방출량이라고 할 텐데요. 핵융합 과정 맞고 니은 A는 중성자 맞고요. 디귿 핵 반응 전후 입자들의 질량 총합은 같냐 그랬는데 여기 요것들 입자들 요 중성자까지 합해서 이것들의 질량이 약간 줄어든 만큼이 요렇게 나타났다. 에너지화해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질량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질량이 그 입자들만의 질량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질량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라고 읽어서 해석을 해줘야지 되겠어요. 이게 문제풀이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약간 더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자들 하나하나의 일일이 질량은 또 보존이 됐다. 양성자, 중성자 이것들 질량 하나하나들은 다 그대로 보존됐는데 뭔가 결합과 이런 반응에 관여하는 질량과 에너지 효과가 질량 효과가 에너지 효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게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했으니까 요것도 몇 번 다시 그 반복해서 여러분들 내용 숙지하는 데에 그냥 한 번 보고는 이해하기 힘든 거니까 자꾸 봤으면 좋겠어요. 양성자, 프로톤, 양성자 한 개씩 있었고요. 중성자, 뉴트론이 또 하나씩 이렇게 있으니까 중수소였겠죠. 이것도 읽어봅니다. 요거 수소니까 양성자 하나 있으면서 삼중수소니까 중성자가 2개 더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질량수는 3으로 이렇게 나타나겠다. 자, 그러고 보니까 중성자 여기로 모였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 어디 갔니 싶을 때 그게 이건가 보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자들의 집합 또는 각각의 개수가
보존이 되는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양성자였다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뭔가 결합에 참여하는 또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약간의 질량 손실이 있어서 그게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소 양성자 한 개씩 있었고요. 중수소니까 양성자에 중성자 한 개 함께 붙어 있고요. 삼중소니까 이렇게 해서 총 질량은 3짜리처럼 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요거 헬륨이니까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 이렇게 뭉쳐 있어서 질량 수는 4짜리로 보일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성자 2개 이렇게 왔어. 중성자 2개는 맞는데 여기 3개였었잖아. 그럼 하나는 뭐 혼자서 단독으로 어디 떨어져 나갔나 보지. 이렇게 일단 맞춰줍니다. 그래서 나는 중성자였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나타나긴 했는데 아니 양성자, 중성자 하나 둘 셋 다 됐는데 뭐가 또 있냐. 이 과정에서 결합 뭐 그런 과정에서 관여하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질량 효과로서 관측이 되다가 에너지로서 관측되는 것이 이만큼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로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한 말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무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도 질량 결손 여기서도 질량 결손 줄어든 효과가 각각 있었나 보다. 그게 4.0 메가 일렉트론 볼트,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는 중성자, 나는 양성자다. 바뀌었죠. 가가 양성자, 나가 중성자죠.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은 이렇게 해서 생성된 사라진 질량은 에너지로 변할 건데 그게 요 나에서가 더 크다면은 나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든 사라진 정도가 더 많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디귿은 동위원소라는 말 자체의 용어의 뜻 읽으면 되겠죠? 동위원소 종류는 똑같은데 원자 하나의 질량이 차이가 나는 거 그거라서 동위원소 1과 중수소와 삼중소는 동위원소 맞네요. 자, 그렇다는 거 확인한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는 일단 풀어봤고요. 배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박으로 싼 스티로폼 공이긴 한데 알루미늄 박으로 쌌기 때문에 거의 금속 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공, 요 금속이라고 칠 수 있는 스티로폼이긴 한데 주변을 알루미늄으로 감쌌으니까 이건 거의 그냥 금속 공이다 생각해도 돼요. 그럼 B가 있고 뭐 A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상태였었는데 가만히 놓은 후 플러스 전하를 띠는 털가죽을 A에 갖가지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 털가죽이라고 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갖다 놨더니 A가 끌어당겨져서 털가죽과 접촉한 후 다시 떨어졌다 그래요. 플러스 전하로 배전된 물체는 여기 전자가 많이 모자라는 물체이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 A라고 하는 이런 금속, 중성 금속에 대해서 적당한 부피를 가지는 중성 금속성 알루미늄만 보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가 알루미늄 속에 들어있는 전자를 어느 정도 나 쪽으로 끌어당겨요. 전자가 이쪽으로 쏠려갑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전자를 빼앗긴 원자핵들이 이쪽에 이렇게 플러스 극을 가지면서 극성을 띠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 결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더 가까우니까 A가 이렇게 끌려가요. A가 이렇게 끌려가는데 끌려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 채로 끌려갔다가 이게 붙어버리잖아. 그러면은 플러스에 금속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과잉된 부분이 붙으면은 요거는 요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공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자를 뺏기니까 플러스 전하를 좀 띄면서 전자를 약간 뺏겼어도 탈과적은 플러스고요. 플러스 플러스 되는 애들끼리 오히려 서로 밀어버려요. 좋다고 당길 때는 언제고 서로 밀어서 A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까지 갑니다. 전자가 상대적으로 털가죽에게 넘어간 A 금속 구로 볼 수 있는 물체가 날아가서 B하고 이렇게 충돌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자, 근데 요 상황 보면은 플러스 금속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A하고 중성 금속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B가 만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하고 중성이 만났더니 금속이라서 요게 붙어버린 순간 둘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돼가지고 하나의 금속 덩어리처럼 돼가지고 얘들의 전하량 총합이 나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0 쿨롱으로 대전됐고 플러스 몇 쿨롱으로 대전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4 쿨롱, 0 쿨롱 이랬었으면은 전자가 좀 일로 넘어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플러스 2 쿨롱, 플러스 2 쿨롱 이런 식으로 돼요. 플러스 4, 0 만나면은 플러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돼서 또 둘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 놨더니 이게 얘한테 전자를 좀 받고 나니까 4쿨롱이 2쿨롱 되면서 중성 플러스 2쿨롱 이렇게 되면서 둘이 또 밀어요. 둘이 또 민 상태가 이렇게 돼서 A하고 B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서로 밀고 있어서 이렇게 된 상태로 서로 밀고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둘의 대전 상태가 바뀐다라는 중간 과정을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전하가 좀 이동하는 이런 양상들이 중간에 펼쳐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대전된 전하의 종류 A라는 B라는 물체 전체의 전하가 둘 다 플러스인 상태 1번과 같은 상태 플러스 플러스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된다 하겠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끌려갔다가 둘이 만나고 나서 쭉 밀려가서 여기 대롱대롱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B라는 애는 똑같이 끌려갔다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이 상황이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는 앞에 9번에서 봤었던 A 물체가 어떤 털가죽, 에보나이트, 대전체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금속은 이게 중성이었다가 여기 가서 붙게 되면 음전하죠?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에 전자가 약간 들어와요. 그러고 보니까 음전하, 마이너스, 음전하 두 개가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오히려 서로 밀어버리게 된다라고 해서 A는 이렇게 멀찍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가 왔는데 계속 붙어 있어. 자, 이거는 왜 그랬냐 하면은 이게 부도체여서 그렇습니다. 부도체, 유전체, 절연체라서 그래요. 이게 왜 들러붙냐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으면 이게 중성이었다고 하더라도 요 안에 전하가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걸 구성하는 원자의 전자가 개 중에 약간 오른쪽 완전히 쏠려가는 건 아니고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진 배열들을 가지게 되는 유전분극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래도 좀 플러스들, 이쪽이 좀 그래도 마이너스들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게 되면서 이렇게 가서 붙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여기 간 다음에 붙었을 때에도 이게 에보나이트가 일종의 플라스틱 재질의 부도체입니다. 가 있고 이것도 부도체였었으면은 이게 돈쳤었으면 어떤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들러붙은 다음에 금속이었으면 전자가 넘어와 그 다음에 멀어져 하는데 부도체는 유전분극
정전기후도 유전동극에 의해서 가서 붙은 다음에 전자가 일로 못 넘어와요. 부도체이기 때문에 일로 막 넘어와서 막 확산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마이너스 유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분하고 붙어서 계속 플러스 하니까 계속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A는 금속, B는 비금속 부도체라고 해서 기억 A 철수 A는 금속성 물질은 B보다 부도체보다 전기가 잘 통해 맞는 소리고요. 에보나이트 막대 붙었다가 떨어지는 A는 에보나이트 막대와 같은 종류로 전하를 띠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 전하를 흡수해서 같은 종류의 생가 서로 밀어서 오히려 더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밀어버린 상태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정제 있게 되니까 디귿. 에보나이트 막대에 달라붙어 있는 B는 나의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에보나이트 막대와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느냐. 중성을 유지는 하면서 전자가 넘어오진 않는데 유전 분극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면 저쪽 면이 분극이 일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붙어있을 뿐이다 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